60세가 넘으셨고 매일 아침 계란을 드시고 계신다면 지금 이 순간 잠시만 멈춰 주십시오. 단 1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은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알고 계십니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근육을 지켜주기 때문에 특히 나이가 들수록 꼭 챙겨 드셔야 한다고 생각하시지요? 저 역시 40년 동안 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계란을 권해 드린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계란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드시고 무엇과 함께 드시는지가 여러분의 몸 상태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렇지 않게 해오신 습관이 오히려 몸속 염증을 키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환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 세박 선생님이셨습니다.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으셨고 매일 아침 삶은 계란 2개를 꼭 챙겨 드셨습니다. 근육이 빠지는 것이 걱정되어서 스스로 건강 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다고 믿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마다 손이 굳는 느낌이 들고 무릎과 어깨가 뻣뻣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유 없이 피곤함이 계속되고 기운이 없다고도 하셨습니다. 특별히 나쁜 음식을 드신 것도 아니고 생활 습관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정밀 검사를 진행해 보니 몸속 염증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수치를 보신 박 선생님은 매우 놀라셨습니다. 이렇게 신경 쓰며 살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답답해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계란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계란을 드신 후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식습관이 원인이었습니다. 본인은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작은 습관들이 몸속에서 좋지 않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습관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건강을 위해서 하고 있는 행동이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만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계란을 어떻게 드셔야 진짜 보약이 되는지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중요한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셔서 매일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계란을 먹고 있습니다. 또는 오늘부터 바꿔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줄만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실제 건강 변화를 만드는 첫걸음이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고 내일 아침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방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계란은 오래전부터 완전 식품에 가장 가까운 음식이라고 불려왔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고르게 들어있어서 특히 나이가 들수록 꼭 필요한 식품입니다. 실제로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막고 기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저 역시 수십 년 동안 많은 어르신들께 계란을 권해 드려왔습니다. 그만큼 계란 자체는 분명히 몸에 이로운 음식입니다. 매일 한두 개씩 꾸준히 드시는 습관은 건강 유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계란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올바르게 드시면 혈액을 건강하게 만들고 근육을 지키는 든든한 보약이 됩니다.
반대로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위장을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계란인데 결과는 완전히 반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좋은 음식을 먹고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음식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 한 문장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계란을 드실 때 어떤 음식과 같이 드시는지, 어떤 순서로 드시는지가 여러분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해오신 작은 습관 하나가 몸속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을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가장 위험한 3가지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고 있지만 몸속에서는 분명히 좋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은 놀라실 수 있지만 정확히 아시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첫 번째는 계란을 드신 직후에 감을 함께 드시는 습관입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입가심으로 과일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달콤하고 부드러운 감을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건강한 식습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조합은 위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계란 속 단백질과 만나면 위장 안에서 딱딱하게 뭉치는 성질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뱃속에서 작은 돌덩이처럼 굳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굳어진 덩어리는 쉽게 소화되지 않습니다. 음식이 오래 머물면서 위산이 계속 분비되고 그 과정에서 위 점막이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해지며 심한 경우에는 통증까지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해진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자극이 반복되면 만성적인 위장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을 드신 후에는 최소한 1~2시간 정도는 감과 같은 과일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매우 흔하지만 놓치기 쉬운 습관은 계란을 드신 직후에 차를 마시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식사 후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문화입니다. 녹차나 홍차를 즐기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문제는 이 차 속에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채는 탄닌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철분과 결합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차를 마시는 순간 몸에 들어온 철분을 붙잡아서 흡수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계란에는 적지 않은 양의 철분이 들어있는데 차를 바로 마시면 그 좋은 영양소를 몸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점점 철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철분이 부족해지면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쉽게 피곤해지고 기운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심한 경우에는 빈혈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영양 흡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습관은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을 드신 후에는 최소한 30분 정도는 차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짧은 시간 차이가 여러분의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가볍게 생각하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금이 간 계란을 사용하거나 잘못 보관하는 습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금이기 때문에 그냥 드셔도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란 껍질에는 원래 외부 세균을 막아주는 보호막이 있습니다.
이 보호막이 깨지는 순간 외부의 세균이 쉽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무서운 점은 아주 작은 틈만 있어도 수많은 세균이 침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서는 이미 오염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상태의 계란을 드시게 되면 설사나 복통이 생길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고열과 탈수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하셔야 할 점은 계란을 미리 씻어서 보관하는 습관입니다. 깨끗하게 먹기 위해 좋은 의도에서 하시는 행동이지만 오히려 보호막을 제거하는 결과가 됩니다. 물로 씻는 순간 껍질의 보호 기능이 약해지고 세균이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계란은 보관할 때 씻지 마시고 드시기 직전에 가볍게 헹구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습관 중에서 혹시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꼭 바꾸셔야 합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몸속에서는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을 정리해 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꼭 복잡한 식단이나 힘든 관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습관 몇 가지만 바로잡는 것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무엇을 더 먹어야 할지 고민하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무엇을 더하는 것보다 잘못된 것을 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계란과 감을 함께 먹지 않는 것, 식후 바로 차를 마시지 않는 것, 그리고 금이 간 계란을 사용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만 지키셔도 몸은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변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실제로 진료를 하다 보면 이런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속이 편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로감이 줄어들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느끼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 한 가지라도 먼저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바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바꾸다 보면 어느 순간 건강한 습관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계란을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는 피해야 할 습관을 말씀드렸다면 지금부터는 몸에 도움이 되는 올바른 조합입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계란이 진짜 보약이 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란과 토마토를 함께 드시는 방법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는 분명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마토에는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혈관 속에서 나쁜 물질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성분은 혼자 있을 때보다 계란과 함께 먹을 때 더 잘 흡수됩니다. 그 이유는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지방 때문입니다. 이 지방이 토마토의 영양 성분이 몸속으로 잘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드시면 각각 따로 먹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삶은 계란과 함께 토마토를 몇 개 곁들여 드시는 것만으로도 몸속 환경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 상태에서 드시면
흡수도 더 잘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계란과 김을 함께 드시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을 드실 때 소금을 찍어 드십니다. 짭짤한 맛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시는 습관입니다. 하지만 이 소금이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나트륨을 잘 배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좋은 대안이 바로 김입니다. 김은 짠맛을 어느 정도 대신해 주면서도 몸에 필요한 미네랄을 풍부하게 제공합니다. 특히 김에 들어있는 칼륨 성분은 몸속의 나트륨을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계란을 드실 때 소금 대신 김에 싸서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훨씬 건강한 식사가 됩니다.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혈관을 보호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김에 들어있는 여러 영양소는 계란의 단백질이 몸에서 더 잘 활용되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같은 계란을 먹어도 흡수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계란과 감자를 함께 드시는 방법입니다. 이 조합은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평소 속이 쓰리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감제는 위를 보호해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계란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위산이 분비되는데 감자가 이때 위 점막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위의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계란과 함께 감자를 드시면 속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위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감자는 비타민이 풍부하여 계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렇게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식단이 가장 이상적인 식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조합은 모두 특별한 재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들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계란을 드실 때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 하나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이지만 꾸준히 이어가시면 몸이 달라지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제 계란을 어떻게 삶아야 하는지에 대해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은 완전히 익혀야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꼭 그렇게 드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바로 8분 삶기입니다. 물이 끓기 시작한 뒤 계란을 넣고 정확히 8분 정도 삶으시면 됩니다. 이 방법으로 삶으면 흰자는 잘 익고 노른자는 부드러운 상태가 됩니다. 흔히 말하는 반숙 상태입니다. 왜 이 상태가 좋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너무 단단하게 익은 계란보다 적당히 부드러운 계란을 훨씬 쉽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반숙 계란은 위장에서 머무는 시간이 짧고 소화가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완전히 익힌 계란은 단백질 구조가 더 단단해지면서 소화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만큼 위장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어르신들에게는 이러한 차이가 더욱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계란을 드시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답답함을 느끼셨다면 삶는 시간을 한번 바꿔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조리 방법만 바꿔도 몸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숙이면 혹시 안전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정 온도 이상에서 충분한 시간 동안 가열하면 대부분의 세균은 제거됩니다. 8분 정도 삶은 계란은 내부까지 충분히 열이 전달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물론 면역력이 많이 약한 분들이라면 완전히 익혀 드시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강한 어르신들께는 8분 삶은 반숙 계란이 소화와 영양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바로 이 한 가지입니다. 계란은 8분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짧지도 않고 너무 길지도 않은 이 시간이 가장 이상적인 균형을 만들어줍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계란을 삶으실 때 시간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 작은 변화가 위장을 편안하게 하고 하루의 시작을 훨씬 가볍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간단한 아침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순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한번 해보시는 것입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시면 바로 주방으로 가셔서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십시오. 시간으로는 대략 6시 정도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따뜻한 물 한 잔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해지고 위장도 쉬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 따뜻한 물을 마시면 위장이 부드럽게 깨어나고 소화 기능이 자연스럽게 준비됩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청아 비슷한 따뜻한 물이 훨씬 부담이 적고 효과적입니다. 이 한 잔의 물이 이후 식사를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물을 드신 후에는 약 10분 정도 여유를 두십시오. 그리고 6시 10분쯤 간단한 아침 식사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때 드시는 식사가 오늘 말씀드린 핵심입니다. 준비하실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8분 정도, 삶은 계란 2개와 토마토 몇 개, 그리고 김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이 3가지 조합만으로도 균형 잡힌 아침 식사가 완성됩니다. 먼저, 계란은 여러분의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공급해주고 근육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아침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는 몸속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아침 공복 상태에서 함께 드시면 흡수가 더 잘 이루어집니다. 계란과 함께 드시면 서로의 장점을 더 잘 살릴 수 있습니다. 김은 소금 대신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짭짤한 맛을 내면서도 나트륨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몸에 필요한 미네랄을 보충해 줍니다. 계란을 김에 싸서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3가지를 함께 드시면 단백질과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까지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따로 어려운 반찬을 준비하지 않아도 충분히 균형 잡힌 식사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계란 삶고, 토마토 씻고, 김 꺼내는 것만으로 준비가 끝납니다. 이 루틴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괜찮고 요리를 잘 못하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한 번만이라도 그대로 따라 해 보십시오.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직접 느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하루의 컨디션을 바꾸고 그 변화가 쌓이면 건강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시간의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엇을 먹느냐에는 신경을 쓰지만 언제 먹느냐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 시간 차이가 몸속에서는 매우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먼저 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계란을 드신 직후에 따뜻한 차를 마시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바꾸셔야 합니다. 최소한 30분 정도는 기다리신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계란 속 영양소가 몸에 흡수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때 바로 차를 마시게 되면 차 속 성분이 영양소와 결합하여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분 정도의 여유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감과 같은 과일입니다. 계란을 드신 후 또 바로 과일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특히 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소한 2시간 정도는 간격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시간을 지켜야 위장 안에서 불필요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란과 감이 동시에 소화되는 과정에서 서로 영향을 주게 되면 위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나누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규칙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조금만 기다리는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 30분, 그리고 2시간,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작은 시간의 차이가 여러분의 소화 상태를 편안하게 만들고 몸속 영양 흡수를 훨씬 더 좋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질문 3가지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도 자주 받는 질문들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루에 계란 2개씩 먹어도 괜찮을까요? 이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콜레스테롤 때문에 망설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건강한 분이라면 하루 2개 정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은 대부분 간에서 스스로 만들어집니다. 음식으로 들어오는 양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근육이 줄어들고 기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양의 계란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고지혈증이 심하거나 특별한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반숙 계란은 안전한가요? 덜 익은 상태라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조리 방법이 중요합니다. 일정 온도 이상에서 충분한 시간 동안 가열하면 대부분의 세균은 제거됩니다. 8분 정도 삶은 계란은 내부까지 열이 충분히 전달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반숙 계란은 완전히 익힌 계란보다 소화가 잘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장에 부담이 적기 때문에 아침 식사로도 적합합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많이 약한 분이나 특별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보다 안전하게 완전히 익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먹는 것이 좋은지, 익혀서 먹는 것이 좋은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2가지 모두 장점이 있습니다. 생으로 드시면 신선한 비타민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익혀서 드시면 몸에 유익한 성분이 더 잘 흡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2가지를 함께 활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생으로 드시고
어떤 날은 살짝 익혀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는 한 번에 두 가지를 조금씩 나누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균형 있게 드시면 토마토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방법에만 고집하지 않고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처음에 말씀드렸던 박 선생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는 아침마다 몸이 뻣뻣하고 이유 없이 피곤함을 느끼셨습니다. 검사 결과에서도 염증 수치가 높게 나와 많이 걱정하셨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복잡한 치료보다 먼저 식습관을 하나씩 점검해 드렸습니다. 계란 자체를 줄이기보다 함께 드시던 음식과 순서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방법대로 간단한 아침 루틴을 실천해 보시도록 권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조금 어색하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식사 후 바로 차를 마시던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점점 몸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약 2달 정도가 지나자 아침에 느끼던 뻣뻣함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3달이 되었을 때는 몸이 한결 가볍고 피로감도 많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검사했을 때 염증 수치도 이전보다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별한 약을 추가로 드신 것도 아니고 큰 비용을 들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매일 반복하던 작은 습관을 조금 바꾼 것 뿐이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선택에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아침 계란을 드실 때 오늘 배운 방법 중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분명히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3가지만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계란은 좋은 음식이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에 약이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란 자체가 아니라 함께 먹는 음식과 습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계란은 8분 삶기가 가장 좋습니다. 너무 덜 익지도 않고 너무 과하게 익지도 않은 이 상태가 소화와 영양면에서 가장 균형이 좋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계란과 함께 먹는 음식이 중요합니다. 토마토, 김, 감자와 같이 몸에 도움이 되는 조합을 선택하시고 차나감과 같은 음식은 시간을 두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3가지만 실천하셔도 아침 식사가 훨씬 건강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 주십시오. 앞으로도 쉽고 정확한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이나 지인분들과 꼭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내일부터 실천해 보시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다짐이 큰 변화를 만드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내일 아침 오늘 배운 한 가지라도 꼭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그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